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흡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흡입하면 고민되는 것이 안전할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전신마취하에 지방흡입을 했을 때 색전증으로 사망할 확률이 1입니다. 성형외과 수술 중에서. 그만큼 고도 비만인 경우에 지방흡입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지방흡입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지방층이 있죠. 외부, 심부 이렇게 지방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고도 비만인 경우에 지방흡입을 전신 지방흡입하게 되면은 출혈도 많고 그리고 색전증이 발생할 그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신 지방을 흡입을 하는 거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색전증 말고도 위험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복부 지방 흡입에서 간혹 복막 천공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복부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그 유착된 그런 부분 때문에 회피하다가 복막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고, 드물지만 배꼽 주위에 기형이 있을 경우도 복막 천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시술 전에 충분한 검사를 해서 이런 그런 미연에 막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위험하지도 않지만은 지방 흡입이 매끈하게 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방 흡입을 할 때 남겨야 될 것은 남겨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다 지방 흡입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요. 과다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심부 지방뿐만 아니라 피하 지방까지 이렇게 흡입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 순식간에 상부 피하 지방이 제거되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다 지방 흡입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쫙 빼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복부처럼 편편하고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지방 흡입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허벅지나 종아리, 팔 같은 부위는 곡선 부위가 많고 부위별로 지방 두께도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사전에 검사를 해야 됩니다. 지방량, 두께, 그에 따라서 섬세하게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 흡입 후 결과 예측치를 미리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지방 흡입 후에 울퉁불퉁하거나 지나치게 흡입돼서 폐해 보일 때는 재수술이 필요한데요. 그때는 레이저를 써서 잘 유착 방리를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신선지방 이식을 해서 부분을 보완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 수술 자국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수술 자국은 피할 수 없습니다. 수술 자국을 적게 만들면 그만큼 불안전한 지방 흡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수술 자국은 필요하고 수술해야 되고 자국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요. 흉터를 프로텍터를 써서 수술 부위를 보호해줘야 되고, 그리고 수술 부위에 테이핑 등을 해서 수술 부위에 흉터가 덜 생기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지방 흡입할 때는 인체 부위에 따라서 지방이 다릅니다. 부위가. 그리고 이런 부위는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이 안 되는 부위입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도 좀 알아 필요가 있고, 이렇게 지방 흡입하는 부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이 수술 자국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남자 여자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 분포가 다릅니다. 고도 비만일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방을 하게 되면은 이 상부, 상층부에 있는 지방은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상부에는 조금만 하고 하부에는 많이 지방흡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적인 두께가 얇아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